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뇌를 중심에 두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뇌를 중심으로 뒀을 때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제 대단히 어떤 유기적인 작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비난을 받을 때, 뭐 그런 부분은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이 비난받는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적 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뭐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거야.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이 옳다고 믿어, 난 나를 믿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고, 뭐 비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그 사람을 역으로 비난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그런 인지적 변화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 비난이 나의 변형계와 같이 변형계에 의해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의 근원에 있는 욕구, 그런 것들과 상충되는 현상을 만났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근원의 욕구, 그 욕구에 또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욕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난받는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욕구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욕구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부분, 지배하거나 안정하거나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된, 이제 이 생존을 위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이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았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 자체는요. 감정이 이제 그런 욕구와 상충되는 상황이 있을 때 생기니까 사실 그 근원은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어떤 실체가 만나겠는데, 근데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간 자체가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사회입니다. 사회. 신체의 그런 기능 자체가 다른 야생의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네, 말보다 느리고, 사자보다 힘이 약하고, 개보다 냄새를 못 맡고, 새보다 시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계의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열세입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인간이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추상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상화와 예측,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바로 언어인 거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를 이루면서 이제 안정감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더 생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이 사회 속에서의 지위나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은 상황으로 이제 변형계는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감정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인지적 변화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욕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가장 원천적인 욕구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때는 그 위협 자체를 인지적으로만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상태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몸의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겠죠.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정말 강력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뇌에 엄청 깊게 각인이 된 거예요. 엄청 깊게 각인이 되니까 이제 나를 비난했던 그런 사람, 그런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그 스트레스 상황이 올라오고, 그것과 유사한 환경에만 가도, 그 장소에만 가도 스트레스가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들었던 내리를 강타한 충격적인 단어, 그것만 들어도,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한 말은 아닌데 그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지적으로 변화시키는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인지적인 힘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욕구나 욕망체계에서부터 나오는 자동화된 반응이 훨씬 더 강력한 뇌 회로망을 갖고 있어요. 더 두껍고 더 많이 연결돼 있고 더 이제 중심부하고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정면 승부에서 이기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접근들을 이제 되게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 해소에 대한 이제 릴리스 방법 같은 것인데, 말하자면 이제 무의식적인 접근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뇌에 기억되고 내 몸에 기억된 그 정보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은 결코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온 근육과 온 장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뇌로부터 나온 신경 자체가 그 온몸에 뻗어 있어서 그게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근육의 긴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육의 긴장이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지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근육이 경직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근육 자체에 젖산과 활성산소와 같은 그런 노폐물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게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전하게 되죠. 즉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기억 자체가 근육에 저장되면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 신경성 위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힘에 의한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예. 사실은 그 힘 자체가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힘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그 힘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 몸으로 그 에너지가 소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어디로 갔냐? 장기, 근육, 골격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몸에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을 때 현상들이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근본적인 그 스트레스 반응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 정화 방법 중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쓸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너가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 네, 떠는 거. 그래서 그 진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과 장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뭉쳐져 있던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이 장기나 근육에는 기본적으로 그 고유의 파동이 같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파동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그 파동을 교란시키고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래 파동으로 회복하는 접근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이제 정화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진동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 트라우마 상태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로 힘들어서 의식적으로 막 이 상황을 인지적인 변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처럼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 중간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진동을 하고 몸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인지적 변화가 가능하죠. 그때 긍정적으로 마음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야, 이게 좀 묘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만 그렇게 하라, 뭔가 지침처럼 그걸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은 이 겉에 표면의 피질이 정보의 기억으로서 조직화되는 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정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신체 활동과 뇌 활동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된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서 이 스트레스를 케어해야지 그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 네. 이 방법이 두 번째로서 조금 깊은 단계의 스트레스 방향이 될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원천적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해서 말하자면 겉표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안에 있는 정서작용까지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깊다고 하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인지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인지적 변화가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욕구와 충돌되는 욕구와 또 그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감정적 기억들이 온몸과 뇌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접근을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